인생의 황혼기, 우리는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름은 송미경. 올해로 68살이 됐어요. 2년 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너무 일찍 찾아온 변화였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30년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후 남편과 함께 평온한 노후를 계획했어요. 우리는 30년 전 분양받은 아파트에서 살며 취미 생활도 하고 가끔 해외여행도 다니고 자식들과 손주들도 만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미경아, 이번 주말에 제주도 다녀올까? 벌써 꽃이 피기 시작했대. 좋지. 작년에 못 가봤으니까. 그런데 수영이네 돌잔치랑 날짜가 겹치지 않았나? 아, 맞다. 그럼 다음 주에 가자. 손주 돌잔치가 더 중요하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한 달간의 중환자실 투병 끝에 남편은 반신불수 상태로 깨어났죠. 의사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어요. 송 선생님, 남편분 상태가 안정되셨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신데 가정에서 간병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최선을 다해 간병할게요. 어떻게든. 생각해 보세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 같은 전문 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식들과 상의했어요. 큰아들 현우, 작은아들 재성, 그리고 딸 지은이와 함께. 엄마, 아버지 간병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엄마도 연세가 있으신데. 맞아요. 엄마도 허리 안 좋으신데 어떻게 아버지 보살피실 거예요? 저희가 알아본 실버타운이 있어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입주하실 수 있고 의료시설도 갖춰져 있대요. 실버타운이라고? 난 아직 그런 데 갈 나이도 아니고. 엄마,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선택의 문제예요.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어서 매일 찾아뵙기 힘들고. 그렇게 햇살의 정원 실버타운을 방문하게 됐어요. 첫인상은 놀라웠죠. 마치 고급 리조트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송미경님. 저희 햇살의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60대부터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프리미엄 실버케어 시설입니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어서 정호님의 재활치료도 걱정 없으세요. 그리고 미경님께서도 다양한 문화, 레저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 보증금이 3억이고 월 관리비는 두 분 기준으로 35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정호님의 상태를 고려해 특별 간호 서비스가 추가되어 월 45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시설에 살고 있는 한 부부와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어요. 저희는 작년에 입주했어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적응됐죠. 특히 여기는 간호사들이 친절해서 남편 약 먹는 것도 다 챙겨주고 저는 취미 활동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60대인데 실버타운이라니 약간 이른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실버타운은 옛날 양로원 개념이 아니에요. 더 편하게 활동적으로 살기 위한 선택이죠. 혼자서 남편 간병하다가는 당신도 병나요. 결국 입주를 결정했어요. 30년 넘게 살았던 집을 정리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모든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지은아, 이 앨범들은 내가 가져가. 나중에 필요할 때 줄게. 엄마, 다 버리지 말고 좀 가져가세요. 실버타운에도 수납 공간 있잖아요. 새 출발인데 너무 많이 가져가면 안 될 것 같아. 실버타운 첫날 남편을 특별 케어실에 모시고 나는 근처 독립주거공간에 입주했어요. 낯선 공간이었지만 남편이 전문적인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죠. 정호님, 오늘은 팔 운동에 집중해 볼게요. 미경님께서도 함께 하시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네, 알려주세요. 제가 매일 와서 함께 할게요. 처음 몇 주는 적응하느라 바빴어요. 매일 아침 식당에서 다른 입주자들과 식사하고 오전에는 남편 재활을 도우며
오후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죠. 미경 씨, 우리 오늘 오후에 도예 수업 있는데 같이 갈래요? 글쎄요. 남편 상태를 봐야 해서. 직원들이 잘 돌봐줄 거예요. 당신도 좀 쉬어야지. 매일 남편 병실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박명자 씨와 친해졌고 주 3회 도예 수업도 듣기 시작했죠. 남편도 서서히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나자 문제가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박 씨, 식사가 예전보다 많이 부실해진 것 같지 않아요? 그러게요. 입주 초기에만 잘해주고 나중엔 다 이래요. 관리비는 자꾸 오르는데 서비스는 떨어지고. 의료 서비스도 점점 부실해졌어요. 처음에는 간호사가 자주 들러 남편 상태를 체크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 들르기도 바빠 보였어요. 간호사님, 남편이 오늘 열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체크해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다른 환자분들 약 드릴 시간이라 조금 후에 올게요. 하지만 체온계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리실에 이야기했지만 항상 같은 답변이었어요. 송 선생님,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력난이 심해서요. 하지만 우리가 내는 관리비는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3개월 전에 비해 50만 원이나 올랐어요. 물가 상승과 특별 케어 서비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상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8개월째 되던 날 일어났어요. 옆방에 사시던 김철수 씨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누가 좀 빨리 와주세요. 김철수 씨가 쓰러졌어요. 하지만 간호사 스테이션은 비어 있었고 직원이 오기까지 거의 10분이 걸렸어요. 24시간 의료진 상주라는 말은 거짓이었던 거죠. 다행히 구급차가 빨리 와서 살았지만 몇 분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건 정말 아니에요. 계약 조건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미 집을 처분했거나 계약 기간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참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여기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서비스는 점점 나빠지고 비용은 올라가고. 미경아, 너만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여보.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보지 않은 거지. 주말에 자식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실버타운 상황이 생각보다 안 좋아. 너희 아버지 케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정말요? 방문할 때마다 괜찮아 보였는데. 방문 온다고 하면 그날만 특별히 신경 쓰는 거야. 평소엔 전혀 달라. 엄마,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약 해지하고 나오고 싶어. 너희 아버지랑 나랑 같이. 계약이 얼마나 남았어요? 최소 2년 계약이라 아직 1년 넘게 남았어. 위약금도 엄청날 거야. 아들의 소개로 소비자 보호 전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런 사례가 요즘 많이 늘고 있어요. 실버타운 입주 초기에는 서비스가 좋다가 나중에 부실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죠.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너무 많아요. 계약서 좀 볼게요. 여기 보세요. 서비스 품질 유지와 24시간 의료진 상주 조항들이 있네요. 이런 계약 위반 사항들을 증거로 모으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2주 동안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음식 품질 저하, 청소 서비스 부실, 의료진 부재 상황. 특히 김철수 씨 사건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죠. 저는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송미경님, 계약서에 보시면 최소 계약 기간이 2년이고 중도 해지 시 남은 기간 월 이용료의 70%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 의뢰인이 수집한 계약 위반 증거들이 있습니다. B 시설의 서비스가 계약서에 명시된 것과 현저히 다른 점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김철수 씨 응급 상황 때 의료진이 10분 이상 부재했던 CCTV 영상은 24시간 의료진 상주 조항의 명백한 위반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문제를 소비자 보호원과 언론에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는 당황하더니 상부와 통화한 후 결정을 내렸어요. 검토 결과 송미경님의 계약 해지를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위약금은 면제해드리고
남은 보증금은 한 달 내로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실버타운을 나와 큰아들 집 근처 작은 아파트를 임대했어요. 남편은 집 근처 재활병원에 다니며 통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상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할머니, 여기가 실버타운보다 훨씬 좋아요.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최고예요. 그래, 할머니가 더 맛있는 것도 많이 해줄게. 엄마, 용기 내서 나오길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지도 훨씬 편안해 보이세요. 그 후로 나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내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다른 시니어들이 실버타운 선택 시 꼭 확인해야 할 점들을 알려주는 거죠. 계약서의 작은 글씨까지 꼼꼼히 확인하세요. 그리고 실제 거주민들에게 솔직한 후기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실버타운에서의 경험은 쓰라렸지만 값진 교훈을 주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남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화려한 시설은 아니지만 이곳에는 진정한 자유와 존엄이 있으니까요. 68배 나이에 또 다른 새 출발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인생은 끝까지 우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 선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노년의 삶에 대한 선택, 가족의 의미,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용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